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2021년 10월 고3 모의고사 난이도 상에 속하는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39번이고요. 오답률은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난이도가 높은 문제의 특징이 순서와 삽입이다. 실제로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의 사회가 작동하지? 자, 대명사 중요하죠? 이렇게 대명사의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마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인간의 사회가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충분하진 않아요. 단지 겨우 인간의 DNA나 본다든지 그들의 분자의 메커니즘이나 본다든지 또는 외부 세계의 어떤 영향력 정도 그런 걸로는 충분치 않다 입니다. 자, 중요한 레벨의 그런 어떠한 복잡성,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복잡성은 문화에 존재하는데요. 문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성은.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우리 신경, 브레인, 그 다음에 인간의 다양한 종류의 기록들 있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이게 바로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주제문인데 인간의 상당한 복잡한 것은 사실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에는 신경, 뇌 또는 인간의 어떤 다양한 기록이 있겠죠. 자, 그 종들 이러한 능력을 가장 많이 개발한 종은 바로 물론 인간이겠죠. 자, 토탈 바디 웨이트, 다시 말해 전체 몸무게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현재 한 0.0005%의 우리 전 지구의 바이오매스, 생물의 한 0.05% 정도를 구성하고 있죠. 몸무게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모든 생물체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페인트 조각이 된다면 모든 인간은 오늘날 조인해서 같이 합쳐봐야 결국에는 단지 한 조그마한 박테리아 군 정도가 된다. 그 플레이크 앞에 칩에 앉아있는 페인트 조각에 앉아있는 박테리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의 결합된 노력을 통해서 인간은 컨트롤하고 있다. 상당한 비율의 이 지상의 생물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오늘날 아마도 한 25%에서 40% 정도를 통제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의 컬처, 문화 덕분에 이러한 조그마한 군의 미생물은 우리 인간이죠. 페인트칩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인 우리는 컨트롤을 하고 있다. 상당한 비율의 그런 플레이크, 생물 그 조각이라고 해서 페인트 조각을 보아야겠죠. 생물을 상당한 조각의 그런 페인트 조각을 통제하고 있다. 페인트 조각이 뭔지 아시죠?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 그런 것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문화적인 정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이용해 왔죠. 우리 자신의 삶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연구. 뿐만 상당한 비율의 나머지 생물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구체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그것에서 이용됐던 어떤 문화라는 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간단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각 가볍게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제 생각해보는 거. 끊어진 곳이 어딜까요? 제가 쭉 봤을 때는 1, 2, 3, 4번은 끊어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나왔던 게 상당히 의미 있는 레벨의 그러한 인간에게 이 복잡성이라는 건 문화에서 나왔다군요. 문화는 뭐라면 첫 번째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가 이 DNA예요. 여기까지 DNA죠. DNA. 그러니까 DNA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계죠. 어떤 우리 인간적인 어떤 동물적인 것들 그런 어떤 생물계에서의 어떤 생물양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보도 있겠고 또는 인간이 기록한 거 이게 또 문화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것은 전부 다 생물에 관한 이야기 0.05%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 불구하고도 얘가 뭐하고 있다? 인간은 통제하고 있다. 전 지구의 어떤 그 생물량을 통제하고 있고
그게 25%, 30%, 40%가 된다. 다시 말할게 하면 또 나오죠. 그러한 그것의 문화가 뭐예요? 바로 생물계의 문화인 거죠. 바로 DNA 같은 거 얘기한 거죠. 또는 분자의 메커니즘 같은 거. 그러한 문화의 덕택에 우리 무생물이 결국엔 우리 인간이 결국 지배하고 있다 하면서 나가면서 또한 뭐가 필요하다? 문화적인 정보, 인간의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이용됐던 문화적인 정보, 이게 뭘까요? 바로 DNA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의 또 다른 문화, 바로 기록 문화겠죠. 기록 문화에 대한 것도 살펴보겠다. 그래서 5번이었던 거죠. 네,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한 3등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난이도 따졌을 때는. 자, 그 다음 거는 보도록 하죠. 24번이 그 다음으로 난이도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24번 보도록 하죠. 그 의외죠. 제목이 빈칸도 아니고 제목이 그렇게 난이도 높았단 말이야? 맞습니다. 사실은 높진 않아요. 근데 제목이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 생각이에요. 선택지에서 헷갈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해석을 잘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해석을 잘 못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흐름을 놓치는 거야. 제목은 정말 흐름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순서나 삽입 흐름 맞아요. 맞습니다. 흐름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목이라는 건 전체를 아울러야 되거든요.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흐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주제문을 잡거나 뭐 핵심 문장 고르가 이런 형식으로 접근하시면은 함정에 빠지기 쉽죠.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제목 고를 때 전체를 아우르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제문 같은 거 고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틀린 거라 봐야 돼요, 전. 예, 생각해 보죠. 자, 가장 혁신적인 팀이라는 것은 어떤 팀이냐? 자신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뭐에 반응해서? 예기치 못한 변화, 환경의 변화에 자신을 재구성하는 그런 팀이에요. 즉, 자, 그들은 강한 리더가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스스로 스판테이너스,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좋아하는 서로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서로를 찾았어. 그때 이 그룹이 나타나는 거예요. 뜻이 맞는 거죠. 자, 즉흥적인 그러한 콜라보. 전 그룹이, 전체의 그런 그룹이 즉흥적인 콜라보 하는 것. 이 콜라보가 개개인의 창의성의 순간들을 그룹의 이노베이션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스로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스스로 조직화돼서 나타나는 거, 이러한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조직화돼서 나타나는 이러한 공간, 그런 이한 공간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 그거 어려워요. 매니저들에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결과가 컨트롤되지 않아요. 매니지먼트 팀의 아젠다, 의제로는 컨트롤되지 않고, 그러므로 예측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대부분의 비즈니스의 실무자들은 뭘 갖고 시작합니까? 빅픽처를 갖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빅픽처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쑥 들어간다는 얘기, 이렇게. 그런데 자,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많은 베스트 익sem플, 다 최고의 본보게 되는 즉흥적인 이노베이션들이 일어나는 건 바로 공식적인 조직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흥적인 혁신이라는 거, 그 속에서 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디테일하게, 거꾸로 디테일하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를 해서 빅픽처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것은 리스크가 더 있죠. 그리고 덜 효율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공적인 이노베이션이 나올 때는 바로 이러한 그것이 바로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것들인 거야. 혁신적인 혁신이 나타날 때는 그러나 굉장히 놀랍고 이것이 창의적이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대충 내용 아셨죠?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 읽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빅픽처를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들어간 게 제목이에요. 근데 이걸 뭐 주제문을 고르면 의미 없는 짓 하는 겁니다. 체크해보죠. 혁신의 시작, 나쁘지 않아요. 리더의 빅픽처다, 아니라고 했죠. 예상하지 못한 변화, 그쵸? 그것이 혁신에 대한 도전이다, 아니죠? 자, 갈등적인 충돌한 아이디어, 이런 말 없었어요. 충돌한 아이디어가 궁극적인 혁신이 이끈다, 이런 말 없었고, 즉흥적인 팀의 약점, 즉흥적인 팀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했죠. 이머전시 상황에서, 긴급 상황에서는
이러한 즉흥적인 팀이 약점이 있다. 이건 아니었고요. 즉흥적인 혁신이 결국에 바텀업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즉흥적인 혁신은 어떻게 나타나고요? 세부적인 거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위에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야. 위에 지시받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콜라보하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그림으로 간다. 그게 다 전부 다 탑다운이 아니라 탑업, 바텀업 형식으로 가는 거죠.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디테일하게 만든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조금 개개인의 창의성도 결국에 종합적으로 회사의 창의성을 바꾸는 바텀업 형식이다. 5번인 거죠. 네. 24번은 굳이 어려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9번 물론 아까 봤던 그 39번은 남대로 순서 삽입은 문제가 쉬운 경우는 극히 드물죠. 네.